강남 유흥가, 연예계, 수사기관을 넘어 오늘은 정치권까지 버닝썬 후폭풍, 연예인 몰카 후폭풍에 소란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의혹들은 왜 이제야 한꺼번에 터져나온 걸까요?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쯤 수락산역에서 도봉산역 방향으로 가던 7호선 전동차가 탈선했습니다. 현재 수락산에서 장암까지 세 구간 운행이 전면 중단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와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정준영이 나란히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승리와 공범으로 지목된 투자업체 대표 유모 씨도 출석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클럽 버닝썬에 대한 뒷북 수사와 경찰 유착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청장도 사과했는데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4% 넘게 오릅니다.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으로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내일 오후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하지만 조사단에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공개 채용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추락 사고가 잇따른 보잉사의 737 맥스 기종 여객기에 대해 미국도 뒤늦게 운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도 운항 중단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한 대마 밀반입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북미 지역에서 대마 쿠키와 초콜릿 등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한 탓인데 세관은 밀반입을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퇴근 시간 수락산역에서 도봉산역 방향으로 가던 서울 지하철 7호선 전동차가 탈선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탈선의 영향으로 아직 전동차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늦게나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사고가 난 건 저녁 7시 20분쯤입니다. 수락산역에서 도봉산역 방향으로 가던 전동차가 도봉산역 진입 500m가량을 앞둔 터널 구간에서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에서 장암까지 3개 구간의 전동차 운행이 현재 그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전동차가 서행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7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전동차를 제때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락산역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한 제보자는 전동차가 탈선해서 조치 중이다. 수락산역까지만 전동차가 운행된다는 방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 한 명이 전동차 정지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119 구조대가 긴급 출동해서 290여 명의 승객을 30여 분 만에 도봉산역 방향으로 전원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장 지휘소를 가동하며 탈선 원인 파악과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 사고 전동차가 터널 내부에 놓여 있다면서 운행이 재개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각각 받고 있는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가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투자업체 대표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모두 오늘 경찰에 불려 나왔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클럽 버닝썬 사건부터 이번 카카오톡 대화 유출 사태까지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가수 승리 씨는 8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 2시쯤 감색 정장 차림의 굳은 표정으로 나타난 승리 씨는 굳은 표정으로 자신이 준비한 답변만 마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승리 씨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드론에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27일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자진 출석한 뒤 두 번째 경찰 포토라인에 선 건데요. 하지만 2주 전에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것과 달리 오늘은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할 만한 여성을 물색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승리 씨를 상대로 당시 이 발언이 나온 배경과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세운 투자업체 유리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유모 씨도 함께 성접대를 모의한 혐의로 오늘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말을 맞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같은 날 소환했습니다. 유 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예정된 것보다 이른 시간에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오전에는 이 가수 정준영 씨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죠. 네, 가수 정준영 씨도 오늘 오전 10시 이곳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머리를 묶은 채 나타난 정 씨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연신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몰카 촬영 등 혐의에 대한 질문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정 씨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말부터 8개월 동안 드러난 피해자만 10명에 달합니다. 앞서 정 씨는 이미 2차례나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경찰은 마약 의혹도 확인하기 위해 정 씨로부터 모바일 등을 제출받아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사람은 각각 어떤 조사를 받고 있을까요? 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두 사람의 진술은 한 차례 엇갈렸는데요. 승리 씨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모두 조작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같은 대화방에 있던 정준영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오늘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 대화 내용의 진위를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온 메시지만 수만 건에 달하는 만큼 의혹을 확인하는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사도 자정을 넘겨 끝날 전망입니다. 경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승리 씨는 오는 25일 현역으로 입대가 예정돼 있는데 군인 신분에서는 원활히 수사하기 어려워 앞으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의 이른바 황금폰.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자고 나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수사당국과 여론의 관심이 바로 이 황금폰에 쏠려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불법 동영상이 저장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가수 지코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준영 씨가 황금폰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톡만 하는 기기로 지인들의 연락처가 도감처럼 정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 씨의 불법 촬영 사실이 드러나자 황금폰이 동영상 공유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른바 황금폰의 존재는 분명해 보이지만 실제 용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016년 정 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받을 때 복구를 맡겼던 휴대전화가 황금폰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황금폰을 찾고 있습니다.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면 추가 피해와 다른 범행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신 건가요? 정 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별로 용도가 다를 수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별도의 핸드폰을 이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죠.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자료들을 보관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서 아마도 보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정 씨를 소환한 경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범행 사실뿐 아니라 황금폰의 실체와 소유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수사를 해 나가려면 그것을 존재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봅니다. 버닝썬 사건의 본질을 가린다는 비판 속에 황금폰은 또 다른 뇌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앞서 정준영, 승리 씨의 단체 대화방 멤버로 거론되자 강력 부인했던 그룹 하이라이트의 용준형이 팀을 탈퇴했습니다. 성관계 몰카를 봤다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연예인 퇴출 사태가 이어지면서 연예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그룹 하이라이트의 용준영이 정준영에게 성관계 몰카를 전달받아 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용준영은 정준영과 승리의 소환 조사에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면서 팀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월요일 문제의 단체 대화방에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용준영 측은 친하다는 이유로 연루되는 것이 억울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사흘 만에 1대1 대화방을 통해 성관계 몰카를 전달받고 부적절한 대화까지 나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용준영은 단체 대화방에 없었다고 소속사에 전달한 내용이 잘못된 공식 입장으로 이어졌다면서 혼란을 들여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과거의 한 대화를 정확히 보고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자신은 심각한 문제를 묵인한 방관자였다고 사과했습니다. 2009년 비스트로 데뷔한 용준영은 작사, 작곡을 도맡으며 그룹에서 큰 역할을 해왔고 2017년 멤버들과 함께 소속사를 꾸린 뒤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문제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음주운전 무마 사실이 드러난 FT 아일랜드 최종훈도 그룹에서 탈퇴하게 됐습니다. 지라시 등을 통해 아직도 많은 연예인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하나하나 확인될 때마다 사실상 퇴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연예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네, 이쯤 되니 버닝썬 논란 어디가 시작이었고 어떤 의혹들이 어디까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종잡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폭행 시비에서 시작돼 유명 연예인의 몰카 촬영 사실까지 드러났고 그 사이 마약과 경찰 유착 의혹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이종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앞에서 손님 김상교 씨가 클럽 직원에게 맞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김 씨만 끌려갔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관련 내용은 지난 1월 28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첫 언론 보도 이틀 뒤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승리가 사내이사인 사실이 알려지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찰과의 유착, 마약 투약, 성폭행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버닝썬 수사 이후 처음으로 클럽 직원이 마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출신의 브로커가 버닝썬을 대신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26일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버닝썬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승리의 고향 친구이자 버닝썬 공동대표인 이문호 씨는 마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승리와 같은 카톡 대화방에 있던 정준영 씨의 대화록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성관계를 몰래 찍고 공유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폭행 시비가 일어난 지 석 달여 만에 버닝썬 사건은 게이트급으로 커졌습니다. 최근 경찰 고위 간부의 유착 의혹까지 나오면서 수사 범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앞서 승리와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신고받았던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 대신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신고 내용 안에 경찰 유착과 부실 수사 관련 정황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찰이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며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추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리와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 등을 신고받아 검찰에 이첩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부패 신고에는 경찰과의 유착과 부실 수사, 동영상 유포, 성범죄 관련 내용 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건은 검찰에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하는데 검찰에 이첩했다는 것은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높아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권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검찰에 이첩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있고 증거 자료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박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경찰의 유착 의혹까지를 포함한 사건 수사에 경찰의 명운을 걸라고 강조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찰의 유착 의혹이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사법 처리된 전직 경찰만의 비호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 결과가 응답해야 합니다. 이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의 충격적인 일탈, 인격을 말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도 높게 규탄하면서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다만 자칫 검경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 검찰은 직접 수사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당된 사건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 씨의 성 관련 의혹, 그리고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의혹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맡으라고 내려보냈습니다. 경찰이 연루된 혐의도 보도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렇게 이첩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성접대나 무단 성관계 촬영, 유포 등 관련 자료도 함께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유착 관련 의혹이 포함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의 관심이 큰 사안이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대립하는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경찰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경 갈등으로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당분간 경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 일단 수사지휘만 할지는 중앙지검 내 어느 부서가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오늘 민감용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왔는데 경찰의 뒷북 수사와 유착 등 갖가지 의혹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 청장은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며 사과했는데요.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늑장, 부실 수사와 경찰 유착 정황 등 갖가지 의혹에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종합판 비리, 폭력, 마약, 성폭행 다 나왔어요. 경찰 의혹까지. 경찰이 계속 뒷북을 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될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을 폭행하는 몽둥이가 된 겁니다. 일단 본인들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수사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사의 대상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딴 추국에 가시방석에 앉은 민감용 경찰청장은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버닝썬 사건 이후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범죄와 불법을 뿌리 뽑아야 될 경찰이 그에 연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찰의 명운 또 국민들의 거는 기대 그것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하지만 민 청장은 경찰 고위 간부 연루 의혹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는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자치경찰 제도까지 파고들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경찰은 큰 대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자치경찰도 있고 수사권 독립의 문제도 있고 검찰 우리 이 수사 좀 대신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생각 없어요? 저희 살을 베는 마음으로 철저히 수사를 해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종일 혼쭐난 경찰청장은 가수 승리 씨가 입대한 뒤에도 군과 협조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경찰이 사활을 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돌발악재가 되진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승리와 함께 그룹 빅뱅의 멤버인 지드래곤은 군 특혜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대 후 1년 동안 100일 넘게 부대 밖에서 생활했다 등의 논란인데 육군 참모총장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공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에 입대해 복무 중인 지드래곤 권지용 씨. 국군병원 1인실에 입원해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 등을 받았습니다. 한 매체는 권 씨가 복무기간 가운데 100일 이상을 부대 밖에서 생활해 상병 진급이 누락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권 씨가 군에서 특별 대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예 스타란 이유만으로 전혀 기강 확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분노가 높습니다. 특혜 논란에 대해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권 씨가 연예인이거나 특정 신분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거나 법규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답했습니다. 주어진 법령과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엄정하게 공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군은 1인실은 간부와 병사 모두 쓸 수 있고 휴가 역시 권 씨와 일반 병사에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진급 누락과 관련해선 휴가 과다 사용 때문이 아니라 사격이나 체력 측정 등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혜 논란과 별개로 김 총장은 모병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같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을 가진 나라에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5%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랐던 서울의 경우에는 14% 올라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할 전망인데요. 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같은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먼저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의 사실상 기준으로 삼은 대상은 시세 12억 원 이상 주택입니다. 이들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데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격이 급등했지만 저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2억 원이 넘는 이들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크게 올렸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체 공동주택의 91%를 차지하는 6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는 낮게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가격대별로 현실을 반영해 전국 1,339만 채 공동주택의 공시 예정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5.3%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집값 고공행진을 기록했던 서울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의 공시 예정 가격은 지난해보다 14% 이상 올라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경기가 둔화하고 인구가 줄어든 울산과 경남, 충북 등 10개 시도는 지난해보다 공시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에 거래되는 실제 가격, 시세 반영률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단독주택, 토지 등과 형평을 맞췄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번에 공개한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 예정 가격에 대해 소유자 의견 청취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30일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될 필요성은 있지만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세 12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면 재산세나 종부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실제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이하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4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274제곱미터의 공시 예정가가 68억 6,4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 전용 면적 245제곱미터가 55억 6,800만 원입니다. 이 두 아파트의 올해 공시 예정 가격은 지난해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세율이 오르면서 1주택자라도 보유세는 2천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용산구 주상복합 아파트. 이 집주인이 1주택자라면 보유세는 626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오름폭이 50%에 그칩니다. 세부담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노원과 경기도 일산에 각각 3억 원 정도의 아파트가 더 있다면 보유세가 2배 이상으로 껑충 뜁니다. 세금 압박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갭 투자자들의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셋값 하락에다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주택 처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대상은 이 같은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에 한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세 9억 원 정도의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보유세 인상폭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며 은퇴자에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월세 주택의 수급 여건이 안정적인 만큼 집주인이 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별장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내일 공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의 강제 조사 권한은 없어서 김 전 차관이 실제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직접 묻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사단에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 등 강제로 소환할 방법도 없어서 김 전 차관이 실제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측으로부터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면서 고위공직을 지낸 만큼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지만 건설업자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취임 엿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을 조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편파 조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사팀을 전면 교체했고 최근에는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것을 파악해 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전현직 군 장성들도 문제의 별장에 드나들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새로운 의혹은 쌓여 있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이 이번 달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조사가 무산되면 기간 내에 마무리하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동영상이 검찰에 넘어갔는데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영상 감정 결과에서도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나왔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 사건이야말로 배후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당시 경찰이 정당하게 요청한 영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검찰이 기각했다며 성접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배후 세력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를 만든 SK케미칼이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숨겨온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SK 임직원 4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등 현직 임직원 4명이 법원에 출석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유해성 보고 있는데도 조직적으로 은폐하신 겁니까? 피해자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SK케미칼 전직 직원의 하드디스크에 있던 연구 자료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995년 서울대학교 이영순 교수팀이 작성한 보고서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와 MIT가 백혈구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직 임원들이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지난 2013년에도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자료를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케미칼 측은 해당 문건은 연구보고서 일부가 담긴 사본으로 유해성을 입증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인식했는지와 고의로 삭제하려고 했는지 등에 따라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독점 공급한 SK케미칼이 그동안 책임을 피해왔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검찰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이덕선 전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등 이 전 이사장의 개인 비리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전 이사장이 이른바 계약 연기 투쟁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지 사흘 만입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아직 그 압수수색한 검사들 안 나갔어요? 일어나요. 지하를 수영하고 식구들이 나갔어요. 지금 그만. 이 전 이사장의 유치원 등 다른 4곳에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은 이 전 이사장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쓴 사실을 감사 과정에서 포착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뒤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이사장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이 터진 뒤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부에 맞서 강경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사유재산 보장과 유치원 3법 반대를 주장하며 계약 연기 투쟁을 주도한 겁니다. 지금 계약 연기를 결정하게 된 것은 이제 회원들이 이런 상황 하에서 도저히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난 여론에 계약 연기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고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1일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전 KT 전무 63살 김모 씨는 지난 2012년 KT 인재경영실장 시절 하반기 공개 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성태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KT의 2012년 채용 자료 분석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딸이 서류 전형 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절차 문제 없이 정정당당하게 입사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최근 추락 사고가 잇따른 보잉사의 맥스 기종 여객기에 대해 미국이 뒤늦게 운항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40여 개 나라가 운항을 금지했는데 트럼프 정부만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국내외 비판에 결국 백기를 든 셈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보잉 737 맥스 8과 9 기종에 대해 즉각 운항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57명이 모두 숨진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사고가 난 지 사흘 만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이 고조되자 뒤늦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In speaking to Boeing and speaking to airlines, I spoke with American Airlines, I spoke with a number of airlines, and speaking to the airlines, I think that we all agree that this was the right decision to make.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은 성능에 문제가 없다며 운항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보잉사의 최고 경영자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안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 캐나다까지 세계 수십 개 국가들이 서둘러 운항을 금지하고 의회에서도 청문회를 준비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나홀로 운항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고조됐습니다. 특히 미국 조종사들도 기체 이상을 경험했고 조정 제어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미국민들마저 해당 기종의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한항공과 티웨이 항공도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의 안전이 완벽히 확보되기 전까진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파리 에어쇼 기간에 보잉과 737 맥스 항공기 50대 도입 계약을 맺고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노선을 타 기종으로 대체해 운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웨이 항공도 올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이 문제의 기종 4대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항공기의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되기 전까지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훈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금융과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푸놈펜에서 김도원 기자입니다. 우리 정상으로는 10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의장병이 도열한 가운데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이 문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첫 일정은 우리 교민들을 격려하는 동포 간담회였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를 시작해 세계적인 선수가 된 스롱 피아비 씨 등 한 캄보디아인 부부 8쌍도 참석했습니다. 여러분이 캄보디아 국민과 함께 흘린 땀이 양국의 우정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여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녁에는 훈센 총리 측의 요청으로 양국 정상 부부가 식사를 함께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빈 일정은 둘째 날부터 시작됩니다. 시아모니 국왕주최 공식 환영식과 환담, 훈센 총리와의 정상회담, 양국 정상이 함께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 국빈 만찬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 앙코르와트를 방문합니다. 캄보디아인의 자존심이자 위대한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를 대통령이 방문함으로 해서 한국민들을 비롯한 전 세계에 널리 소개하고 우리 기업 200여 개가 진출한 캄보디아는 연 7%대 경제 성장률로 잠재력이 높은 나라로 금융, 농업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협력 분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한미콩 정상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양국의 교류 협력이 강화되면 우리 기업과 동포 여러분에게도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세안과의 상생 번영을 위한 신남방 정책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프놈펜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이 보복 조치를 언급한 가운데 한일 외교부 당국자들이 만났습니다. 양측은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울 외교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협의 내용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仲裁委員会の開催も含めて予定されるんですか? 1시간 45분가량 진행된 협의에서 양측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비롯해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가 비교적 솔직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징용 판결을 양국 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해 줄 것을 일측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외교당국 간에는 보복 조치로 인해서 갈등이 고조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측의 경제보복 조치 언급과 관련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필요한 검토들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의가 특별한 결과를 도출하기보단 서로의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된 자리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 국장급 협의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됐습니다. 한일 양측은 앞으로도 외교당국 간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갈등 해소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추진되고 또 마약 단속도 확대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내 마약 밀반입이 4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민이 많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관 직원들이 가방을 펼치자 비닐로 포장된 대마초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모두 18kg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김해공항으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겁니다. 지난해 남아공 헌법재판소가 대마초 사용 합법 판결을 내리면서 9년 만에 밀반입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도 이런 대마 밀반입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와 캐나다에서 몰래 들여오다 걸린 대마는 모두 242건, 무게는 29kg으로 전년보다 4배가량 급증했습니다. 특히 담배처럼 쉽게 흡입할 수 있는 대마 카트리지는 최근 2달 동안 5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밀반입이 늘어난 건 최근 북미 지역에서 대마 쿠키와 초콜릿 등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한 탓입니다.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작년부터 이제 판매하고 사용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 해외 유학생들이 대마에 대한 접근이 많이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자 세관은 대마 밀반입을 막기 위해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세관은 북미 지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와 국제 우편, 특송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전수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알았던 몰랐던 대마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물론 합법화 지역에서 대마초와 대마 제품을 소비하는 것 역시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범죄 의혹으로 뒤숭숭한 우리 연예계인데요. 일본에서는 유명 가수 겸 배우가 마약류인 코카인을 흡입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CF 등 워낙 활동 분야가 넓은 인물이라서 업계에서는 뒷수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 황보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개봉된 영화 신고질라에서 자위대원으로 나와 국내에도 얼굴을 알린 일본 배우 피에르 타키. 한밤중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약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집으로 급습한 경찰에 마약류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마약류인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尿検査で反応が出たらどれぐらい前に使ったということがだから1日以内に採取使用がなされただろうという推測ができると。 체포 당시 방에서는 돌돌 말린 우리 돈 10,000원짜리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코카인 흡입돼 빨대처럼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또는 다른 아시아 국가 지폐가 아니라 굳이 우리나라 지폐만 범행 추정 현장에서 발견된 이유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코카인은 강력한 환각 증세를 유발하지만 지속 시간이 짧고 중독성이 강한 게 특징인데 많이 흡입하게 되면 신경계 교란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ものすごくだるくなります体が。で物事に集中できなくなります。もうそれがずっと続くって感じ。もうそれが続くからもう買いに行くしかないですよね。 피에르는 1989년 그룹 보컬로 데뷔한 뒤 30년 가까이 드라마와 영화, CF까지 종횡무진 활동 영역을 넓혀온 터라 갑작스러운 체포 소식에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현재 출연 중인 NHK 대하 드라마와 각종 예능 프로 그리고 촬영을 마친 2편의 영화도 개봉을 코앞에 두고 있어 관련 업계에선 뒤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출연 정지와 계약 파기 등이 잇따르면서 피에르는 약 300억 원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재판을 받던 인도네시아 여성이 사흘 전에 석방됐죠. 같은 혐의로 체포됐던 베트남 여성도 석방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간 외교 갈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김정남 살해 사건을 조사해온 말레이시아 검찰은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흐엉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2년 전 발생한 암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여성의 변호사는 말레이시아 검찰이 심술궂은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흐엉의 심신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여서 재판은 다음 달 1일로 미뤄졌습니다. She slept only about 1 hour per night. She's not prepared mentally and physically to testify. So conditions quite bad. 베트남 정부는 실망감을 표시하며 공정한 재판과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틀 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외교 채널도 가동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흘 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전격 석방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시티는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만나고 다음 날 고향 마을에 내려가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장기간 외교 교섭을 벌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피의자에 대한 상반된 조치가 자칫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흐엉은 시티와 함께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두 여성은 TV쇼를 위해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서 사건에 휘말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학교 건물이 무너져 어린이 100여 명이 매몰됐다는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학교에 침입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숨졌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붕괴된 건물 더미 위에서 자네를 헤쳐가며 필사적인 생존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아침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서 건물 안에 있던 유아원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매몰됐습니다. What happened this morning around 9 o'clock? Everybody have resumed. We just hear B collapse of building at Itafaji market. And everybody, we are there to rescue them. 긴급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더미를 치우며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진척 속도는 느리기만 합니다.
Nobody can ascertain the number of casualties involved, but so far so good. We have rescued at least 34 have been rescued, and the rescue mission is still ongoing. 붕괴된 건물은 4개 층 가운데 2개 층이 학교로 쓰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건물 붕괴 현장에 갇힌 어린이가 최대 100명 이상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라질 상파울루 인근 도시에서는 학교에 난입한 무장괴한 2명이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아침 하울 브라지우 공립학교에 괴한 2명이 갑자기 나타나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사망자 가운데 6명은 학생, 2명은 교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인 2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총에 맞은 부상자도 20여 명이나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경기도 과천에 있는 삼성 SDS 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지 석 달 만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도청하거나 감청하는 스파이 앱을 탐지하기 위해 경찰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폴 안티스파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유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6일부터 유포된 악성 앱이 스마트폰의 위치와 개인정보 등을 빼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폴 안티스파이 3.0은 공식 구글 스토어와 통신사 통합 원스토어에서만 배포한다며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개인적으로 파일을 전송해 내려받게 하는 경우 악성 앱이므로 설치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벤츠 차량을 물에 빠뜨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깊은 밤 남성들이 개울가 다리 위에 모여 수상쩍은 모습으로 주변을 살핍니다. 곧이어 라이트를 켠 수입차가 등장하더니 개울을 향해 후진합니다. 차량이 물에 빠져 뒤집히자 약속이나 한 듯 견인차가 등장합니다. 축산업자 40살 조모 씨 등 5명은 벤츠 차량을 고의로 전복시킨 뒤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습니다. 벤츠 동호회에서 만난 조 씨 일당이 타낸 보험금은 6,500만 원.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 위장을 위해 보험회사 직원과 견인차 기사까지 미리 섭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 씨 등 5명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패션 문화마켓 패션코드 2019가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서울 성수동 에스펙토리에서 열린 패션코드 첫날 오프닝 무대에서는 뮤지컬과 패션이 어우러진 콜라보 패션쇼를 선보였습니다. 뮤지컬 그리스의 출연 배우로 구성된 팝시컬 그룹 핑크레이디와 티버드는 클로이 킹과 러브참, 잔키 등 6개 브랜드의 의상을 입고 뮤지컬 그리스의 인기곡을 부른 데 이어 직접 모델로 나서 런웨이 무대를 펼쳤습니다. 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오늘 2022년부터 구급 공무원 시험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세무와 검찰, 교정직 등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관련 전문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필수 과목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세무직의 경우에는 세법개론이나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가운데 2과목이나 1과목이 선택에서 필수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선업 구직자를 위한 훈련 수당이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정부가 침체에 빠진 조선업의 신규 인력 유입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인데요. 거제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월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지원금이 1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 인기 대단하죠. 그런데 구글의 유튜브 이용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약관은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뒤에도 저작물을 보유하거나 회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계정이나 콘텐츠 삭제가 가능하게 한 겁니다. 불공정했던 약관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경기도가 앞으로 비상구 앞에 폐쇄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현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한 건당 5만 원씩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현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왔더니 신고가 확 줄어서 제도를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신고가 앞으로 좀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교통약자 대상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타다 어시스트란 서비스로 오는 18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고령자만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소음이나 진동이 적은 친환경 전기차를 투입하고 요금은 기존 서비스의 70%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우선 서울 강남과 송파, 관악 3개 구에서 시작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네, 제주와 함께 강원도 삼척의 봄을 대표하는 꽃도 유채꽃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가 29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열립니다. 유채꽃밭의 총 넓이가 7헥타르에 달한다고 하니까 삼척으로 봄맞이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방패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차원에서는 말씀하세요. 그런 거 대책을 세워야지. 얼마든지 기술도 나와 있고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가서 석탄 줄이라고 할 겁니까? 원자력 줄이라고 할 겁니까? 원자력 떼지 말라고 할 겁니까? 석탄 떼지 말라고 할 겁니까? 예? 의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내가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밑에 협력업체가 원전 협력업체가 300개 가까이 되고 두산중공업이 지금 직원들이 교대로 휴직, 무급휴직, 유급휴직하고 있어요. 교대로. 갑자기 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 안 들어도 됩니다. 중국발은 대외교적 강화에 들어가도 중국 원인을 찾고 중국에 강력히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번 방한 때, 방중 때 그건 분명히 우리가 문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 정부가 지금 대중국 외교 자세가 얼마나 저자세, 네, 미세먼지 하나 제대로 얘기 못하는 그런 외교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지난주 그러려면 환경부 장관께서 명확하게 아직도 그 단계에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예, 죄송합니다.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탄생한 정부가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원인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북한 얘기를 합니까 지금? 대부분 국민들은 말이죠. 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지금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대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내놓고 그 대책을 강력하게 중국 정부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정준영 승리 씨. 판에 박힌 말 같지만 입이 10개라도 달리 할 말이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연예계 핵폭탄으로 떠오른 연예인 몰카 유포 사건, 그리고 각종 가십에 가려진 버닝썬 논란의 숱한 의혹들을 하나씩 따져봅니다. 버닝썬에서 사용된 마약, 물뽕을 국내에서 처음 적발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이십니다. 김희준 변호사 나오셨고요. 버닝썬 취재 계속해 오셨죠.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 이야기부터 해보지요. 오늘 경찰 출석 당시 상황 주재호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드러내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경찰에 휴대폰 원본
순차적으로 소환했을 때는 조사 내용을 공유를 하고 말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을 맞추는 것을 좀 방지를 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정 씨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는데 이런 식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들이 했던 대화가 거짓이 아니라면 그러면 직접 문자까지 주고받는 사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이게 비단 사실 정경 씨가 하는 문제는 네, 같은 날 거의 잇따라 소환을 했고 정준영 씨가 오전 10시에 먼저 출석했습니다. 네. 우선 혐의부터 좀 볼까요? 일단은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이 장면들이 이 강제로 촬영이 되어진 것이라면 성폭행과 관련된 조사도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잠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사업과 관련된 부정 행위 등에 대해서도 이 카톡방에서 증거 일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카카오톡 내용 알려진 게 뭐 20만 건이라고 하던데요.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준영 씨가 어제 새벽에 낸 사과문에서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한 것 같은데요. 유죄로 인정이 되면 처벌은 얼마나 받게 됩니까? 이게 그 피해자별로 해서 범죄가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뭐 정확히 한 10명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10명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법정형이 보면은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은 5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 명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범이 되거든요. 실체적 경합범이 되면은 법정형의 2분의 1이 가중되기 때문에 최대 7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뭐 숫자가 늘어날수록 처벌도 더 가중이 되는 건가요? 예, 법정형의 범위는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피해자가 많다 보면은 선고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조사 받으러 들어간 지 12시간이 넘었는데요. 일단 당장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나오겠습니까? 조사 내용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피해자도 많은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유포한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가급적이면 한 번 조사로 끝내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 조사가 어려우면은 일단은 뭐 기각을 시켰다가 또 한 번 소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기각을 해봅니다. 시키지 않고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하고 뭐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체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할 생각이었으면은 입국을 했을 때 바로 체포를 해서 조사를 강제 수사를 했겠죠. 근데 그 충분히 그 조사 일정을 조율을 한 다음에 소환 조사를 한 것에 비추어 봐서는 원래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되거든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 동영상 속의 피해자들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정준영 씨가 동영상을 유포를 한 건 인정하겠다. 하지만 촬영은 피해자와 내가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불법 촬영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인할 가능성은요? 사실 이제 이 동영상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접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황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이 부분이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이 수사당국에서는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으로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특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준영 씨가 이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거나 뭐 합의를 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소변이랑 모바일 샘플도 받아서 마약 투약 여부도 검사를 한다고 그러던데요. 네, 워낙 이제 버닝썬과 관련된 인물들이고 이 인물들 속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마약과 관련된 간이 시약 검사를 먼저 받을 테고 이후에 이제 정확하게 모바일 검사 결과는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 이후에 이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입국을 했을 때 공항에서 바로 경찰이 신병을 좀 대려가 확보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던 전문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강남 모초로 이동을 했고 경찰에 소환되기 전까지 하루 그리고 뭐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시간을 너무 많이 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뭐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고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입국을 하고 나서도 하루 반 정도 시간을 줬고 예.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좀 신속하게 강제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시간 동안에 왜냐하면 또 정준영 씨는 과거에 비슷한 사건에 또 한번 수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떤 네. 일들을 좀 뭐 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과거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그 혐의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증거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도 지금 현재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포렌식 업체에 맡겨서 이것이 이제 이 불가하다라는 그 서류를 가짜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 조작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입장 자체가 이제 그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과문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그때 당시에는 이 문제가 되는 핸드폰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지만 변호사가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거의 모든 자료를 경찰과 대검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작을 한다거나 입을 맞춘다거나 하기는 손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 기간 네. 이외에 그 8개월 이후에도 비슷한 식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화 내용은 삭제를 하거나 이미 없앴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카카오 그 서버라든가 다른 형태로 해서 압수수색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뭐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이 사건을 국가권익위원회에 최초 제보했던 방정현 변호사도 어제 경찰이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뒷북 수사다, 좀 의아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복구업체인데 지금 사실 이 복구업체를 저는 압수수색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 행동이. 일단 첫 번째로는 분명히 지금 그 권익위에서 다 보냈다고. 대검찰청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다. 우리 자료도 다 보냈다. 네, 원본 자료 다 보냈다. 제출했다. 예. 그런 공문이 나가고 예. 그런 이후에 지금 어제 뭐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예, 예.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뭐 업체 측이 뭐 제보자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다른 것일 수 있는데 그 어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거 지금 제보자들을 뭐 어떻게 색출해내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건지 아니 압수수색을 할 거였으면 진작에 뭐 진작에 했어요. 하든지. 네, 그러니까 자료는 이미 권익위에 전달을 했고 권익위가 이것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는데 정작 관련 사건이나 제보 들어갔을 때는 경찰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가 왜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섰을까 미심쩍다는 건데요.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2016년도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언론 보도에 보면은 포렌식 업체에서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충분히 그 데이터 복구가 가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그 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워낙 뭐 번인성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고 전 국민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경찰 입장에서는 뭐 최선을 다하는 수사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권익위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일체의 자료를 검찰에 넘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자료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료 확보 차원에서 포렌식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사건이 경찰 유착 의혹과도 네.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보자를 좀 찾아보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길들이 있는데요. 이 포렌식 업체에 대해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 대검에 전달되거나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 복구를 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어떤 보고서 형태, 그러니까 증거 자료로 쓰여지기 위해서 널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곧바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기계어로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가 되고 첨부 파일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거는 누군가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 살펴보고 있지 않나 경찰은. 그래서 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유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그게 사건의 본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방정현 변호사는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까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방 변호사는 제2의 정준영이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카톡 대화방에서 무슨 이야기와 영상이 오간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정준영 씨 외에 다른 사람들도 영상도 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비단 사실 정준영 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사실. 그러면 정준영만 자기가 찍은 영상을 올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있는 다른 연예인들도 다른 연예인은지는 제가 모르겠고. 연예인도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데 8명 방. 8명 중에 다른 영상이 더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이렇게 성관계나 장면을 찍어 올려 올리고 했다. 무슨 자랑하듯이 그러니까 막 경쟁하듯이 올렸군요. 자랑 수준이 아니고 그냥 뭐 사실 일상이에요? 일상이면 뭐 매일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매일이라는 의미 아니라 그냥 습관인 것 같고. 네, 이런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습관인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대화방 안에서 이 영상물을 좀 촬영을 하고 공유해서 유포했던 사람들 누군지는 이미 다 나왔을 거고 차례로 피의자 입건돼서 계속 줄소환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그 개개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하고 촬영물 반포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정이 되고 있어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동영상을 돌려보면서 저희가 뭐 이거 방송에서 옮기기도 좀 민망해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동영상 돌려보면서 나눈 대화들 이런 것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모욕감이나 명예훼손으로 느꼈다. 이것도 뭐 혐의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든가 이게 모욕적 내용이 있으면은 비록 이게 폐쇄된 단톡방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그 전파 가능성이 있고 공연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논란과 관련이 없다고 앞서 입장을 냈던 연예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용준형 씨, 그룹 파일라이트의 멤버인데. 은퇴를 하겠다, 팀에서 일단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참 연예인들의 그 어떤 스테레오타입의 그 대응 방식들이 존재했었잖아요. 맨 처음엔 부인하고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뭐 조작이 됐거나 악의적인 보도다 하면서 소송을 하겠다. 승리 씨도 똑같은 이야기 했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혐의 내지 아니면은 또 이제 실수한 점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탈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연예계 활동 중단을 계속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현재 이 단톡방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 이제 그 20만 건이 넘는 대화, 그다음에 자료 속에서 굉장히 뭐 일반인이든 아니면 다른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 등이든 이 불법적인 것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더 많은 주로 이제 그 남자 동료 배우들 이 문제는 거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연예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생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그 한 중견 연예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낙담을 하고 있고 그 나이 또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황당한 일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승리 씨는 오늘 경찰의 2번째 출석이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처음 왔을 때는 피내사자 신분이었고요. 오늘은 성접대 알선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혐의들을 조금 자세히 저희가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네, 승리 씨 오늘 출석을 하면서 상처받고 피해받은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사죄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오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를 받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뭐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초범이라면요. 기소가 되더라도 집행유예 형이 선고될 경우가 많은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입증 여부에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이 알선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상당히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저 사건이 이제 그 단톡방에서 등장했던 내용이죠. 2015년도에 이루어진 일인데 해외 투자자가 와서 이에 대한 접대 부분을 논의하면서 이제 뭐 굉장히 그 방송에서 옮기기 어려운 것으로서 이제 그 주선한 이 문자 내용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것을 성매매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금전적인 제공이 있었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경찰에서 뚜렷하게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술자리에 함께 했던 여성의 진술을 먼저 그 인물을 특정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승리 씨의 경찰 조사에서 나온 진술에 아무래도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이 카카오톡 성접대 의혹 대화 내용이 나왔을 때 승리 씨가 이거 조작된 메시지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대응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본인은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황상으로 그런 부분들이 대화 나눴던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조금은 이제 이 증거 자료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아니면은 또 제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승리의 사업 파트너 또 버닝썬 지분의 20%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유모 씨. 역시 인기 연예인의 남편으로 주목받은 인물이라서 오늘 소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들의 그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포토라인을 피해서 들어갔다고요? 그 손쉽지 않은 부분인데도 그렇게 포토라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 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역시 어떤 경찰이나 아니면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고위층과 직접 접촉한 사람이 바로 이 유모 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버닝썬에 미성년자 출입할 당시에 그 용어로서는 그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관일을 봐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바로 이 관일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나 아니면 세무서나 뭐 이런 곳에 일을 봐주는 사람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인 수사가 그 유모 씨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니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연예인들이 경찰서 출석하는 장면 취재를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아까 이제 포토라인 피해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뭐 기자들의 이 사전 취재를 다 피해서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피해가기 위해서는 몇 시에 오고 그다음에 현관에서 경찰 출입 기자들이 어느 정도 서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동선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전에 굉장히 동선 부분이나 뭐 다른 인물의 조력을 받아서 이 포토라인을 피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방정현 변호사도요. 오늘 이 경찰 고위직과 접촉한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유 씨라고 전했습니다. 경찰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도 전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내가 어제 유모 씨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는데 대단하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런 뭐 그러니까 그 커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했던 대화가 거짓이 아니라면 그러면 직접 문자까지 주고받는 사이다라는 게 정황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유 대표가 경찰청장과 문자 메시지 카톡에 문자 주고받는 거 내가 봤는데 대단하더라. 뭐 그런 식. 대단하더라 한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봤다 대단하다 한 사람은? 그 안에 있던 사람 그냥 단톡방에 있던 8명 중에 한 명. 네,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도 야 경찰 수뇌부랑 이 정도까지 뭐 대화를 주고받는단 말이야 하고 자기들끼리도 놀랐다 이런 의미의 대화를 나눈 걸 봤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수사기관의 뭐 경찰이나 이제 검사라든지 이렇게 일반인들 또는 연예인들이랑 이 정도 친분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혹시 뭐 주변에서 보셨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사실 뭐 검찰이나 경찰 공무원들이 그 연예계 쪽하고 좀 할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가시용으로 이야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이제 뭐 단순한 친목이나 뭐 유대관계, 뭐 그 연고 이런 형태로 맺어지기보다는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혐의점이 있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또 관련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워낙 그 직책 자체가 높게 지금 쓰여지고 있거든요. 경찰총장이라고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찰에서 네. 이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특정을 해내야만이 국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그 경찰총장 있지도 않은 직함입니다. 그런데 경찰총장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일단 지목된 사람은 경찰청장이고요.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에게 처음에 의혹의 눈길이 쏠렸죠. 강 전 청장은 승리를 알지도 못한다 하면서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서울지방경찰청장인가 하고 봤더니 이제 당시에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오후에 연락이 두절됐다. 이래서 의혹을 키운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데 뒤늦게 지금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과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강남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그쪽과 연결될 가능성이 없는데 참 황당하다,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냈다는 이야기. 저희가 이거는 기사로 전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경찰 누구였을까에 대한 추측은 계속해서 내일도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경찰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입장일 테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직함 자체가 없는 직함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걸 특정해내고 그 인물을 특정해내는 게 이것 역시 손쉽지 않고 정말 수사 의지가 대단해야만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의혹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연예인들이 함께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주점에서 탈세가 이루어진 정황도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역시 오해나 추측의 여지가 없도록 방정현 변호사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버닝썬이 아닌 그 당시에 그들 8명 중에 누군가가 운영하던 그 사업장 혹은 관계된 사업장에서 탈세가 있었군요. 네, 그런 정황이 그날에 이제 오었던 대화들을 봤을 때 그날 매출과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루만 해도 상당했었어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혹시 그 업체가 밀자로 시작한 업체인가요? 다 알고 계시네요. 다 알고 있습니까? 밀 X 포차군요. 또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여기와 몽으로 시작하는 거군요. 밀과 몽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보고 오신 대로 이미 이 업소들은 특정이 다 된 것 같아요. 연예인이 운영하던 업체라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고. 본인들이 뭐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이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는 지금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게 어떻게 본다면 이 단톡방 자체가 매일매일의 수입을 알려주고 하는 이제 동업자 관계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 포차와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그 금액이 산정이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또 다른 곳 몽으로 시작되는 곳 같은 경우에 힙합바라고 해서 춤을 추는 곳이거든요. 근데 춤을 추는 곳이면 유흥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반 이제 주점을 형태로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포탈 의혹이 있는 거고. 유흥음식점이면 세금이 더 붙는군요. 그렇죠. 뭐 1,000만 원을 벌었을 때는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 9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유흥 주점으로 냈을 경우에는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190만 원, 그 2배 가량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허가를 안 받은 상황이었고 이미 한 번 이제 그 유흥주점
으로 허가를 안 받은 상황에서 춤을 추는 거로 해서 네. 그 정지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경찰 조사에서는 이 부분 혐의도 추가로 계속해서 뭐 추궁이 있었을까요? 오전에 나온 내용이니까요. 지금 뭐 조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뭐 탈세 부분까지 수사가 가능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조세 포탈에 대한 수사는 국세청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네. 이게 국세청이 고발이 있어야지 가능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탈세에 대한 수사의 의지가 있다면은 국세청에 분석 의뢰를 하고 고발 의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을 향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쏟아진 질타를 쭉 듣고 오시죠. 이 온 국민들이 지금 공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또 사건 사고를 수사해야 될 경찰이 범죄 집단하고 유착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 총수로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셔야죠. 네,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찰이 계속 뒷북을 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너무 따갑지 않습니까? 청장님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의원님 말씀처럼 좀 마음이 착착합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그 밖에서 뭐 소문을 비롯한 또 관계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지금 뒤섞여 있는 관계로 저희가 하나하나 의혹을 제기되는 의혹을 확인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뒷북이라기보다는 제기되는 문제를 네, 뭐 지금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한 점 의혹 없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수록 지금 경찰 유착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뭐 난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오늘 대검찰청에서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 사건들을 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고 해요. 네. 어제는 저희가 검경 수사권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게 경찰 유착 의혹까지 나왔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경찰로 자료를 넘기지 않고 검찰로 자료를 이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게 경찰 유착 의혹이 지금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좀 직접 나서서 수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경찰 입장에서도 자기 자신들의 비리 의혹을 직접 수사하기보다는 이런 기회에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의뢰를 해서 네. 한번 제대로 철저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받아보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말 까면 깔수록 충격적입니다. 연예계 게이트가 되어버린 두 사람의 경찰 조사 상황과 함께 경찰 유착 그리고 탈세 의혹까지 들여다봤고요. 이번에는 클럽 버닝썬 안으로 들어가 보지요. 주제어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약 청정 국가라는 그런 환상이 젖어 있는데요. 제가 마약 검사를 하면서 한 달에 10명에서 15명 정도 구속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럽 버닝썬에서 나온 마약 관련 의혹들부터 일단 쭉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곳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뭐 MD라고 부르죠. 그 애나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 이제 흰색 가루와 그다음에 또 마약류가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한모 씨 버닝썬의 영업사정으로 불리는데 이제 모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고 해피벌론을 흡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동 대표 역시 모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상황이고 또 버닝썬의 MD 남자도 역시 또 해피벌론 캡슐을 구매한 정황이 돼서 이제 현재는 구속이까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승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오늘 정준영 씨도
그러니까 모바일 샘플을 채취를 해갔다. 그럼 그게 지금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워낙 이곳에서 주로 유통되는 게 이제 물뽕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흔적들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네.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 좀 손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일반인들도 물뽕이라는 약물을 알게 됐습니다. 이 물뽕을 국내에서 첫 적발한 검사가 지금 옆에 계시는 김희준 변호사세요. 일단 물뽕이 성범죄에 많이 쓰이는 약물이라고 들었는데 다른 마약류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예,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일반 마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 자신이 투약을 하거든요. 네. 근데 물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한 성적 흥분 작용이 있고 또 무색무취입니다. 예. 그래서 남들에게 타 먹였을 경우에 그 마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전혀 알기가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남성들이 여성들을 몰래 나이트클럽 같은 술집에서 네. 술이라든가 음료수 같은 데 타가지고 성폭력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게 가장 네.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들은 이게 깬 이후에도 본인이 이 약물 투약을 했다는 사실을 거의 인지를 대부분 못합니까? 예, 이게 그 많은 양을 투약을 당하게 되면은 네. 의식을 잃어버리고요. 적정한 양을 투여를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네.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하루 반나절만 지나도 소변 검출이 안 되는 정도로 체내에서 빨리 빠져나간다면 적발이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게 현재 지금 감정 기법상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물뽕을 검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통상적으로는 12시간, 길게는 네. 24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정도가 지나면은 그걸 감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거죠. 네, 실제로 지금 클럽 일대에서 이 네. 물뽕이 이제 여러 가지 단속 대상이 되면서 이 흔적을 지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다고 하던데. 네, 이 클럽 문화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엑스타시 이 마약류 같은 경우에도 클럽을 위주로 해서 그 2000년대 초부터 이제 그 번지기 시작을 네. 했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클럽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상당히 조금은 그 일반인들 그다음에 또 이런 유흥업소 관련자에게 취재를 좀 해보면 네. 상당히 많이 지금 그 우리 사회가 걱정을 하고 전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정도로 만연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물뽕이 얼마나 적발하기 힘든 것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적발 사례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GHB, 이게 지금 저희가 속칭 물뽕이라고 부르는 그 마약류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2015년에 3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5건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클럽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검출이 안 됐고 이 15건 모두 압수품에서 검출이 된 거지 피해자 소변이나 혈액에서 검출된 사례가 없었다라는 거는 그 정도로 지금 뭐 피해자에게서 직접 검출이 어렵다는 거군요. 그건 실질적으로 이제 몸 안에 투여가 됐을 때 몸 안에서 검출된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네. 제가 이제 물뽕이라는 그 마약 자체를 압수를 했을 때 이게 물뽕인지 다른 마약인지 마약이 긴지 아닌지 네. 그걸 판단을 했을 때 그때 물뽕 성분 GH 성분이 나왔다는 그런 의미고요. 몸 안에 이게 투여가 됐을 때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처음에 적발을 하신 게 1998년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히로뽕 밀매 사범을 검거를 하려고 해서 잡아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압수할 물건이 보통 히로뽕 같은 경우는 분말 형태로 생겼거든요. 네. 근데 큰 생수통 2통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 저희는 히로뽕으로 생각을 하고 국가수하고 대검에 감정 의뢰를 했는데 단순히 물로 나왔고 네. 그래서 유통 경로를 추적을 해보니까 오산에 있는 모 흑인한테 구입을 했다고 그래서 예. 미 공군 특수사대에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찾지를 못하고요. 네. 어차피 감형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그 미공군 특수사대에 요청을 해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감정 의뢰를 보내서 저게 GHB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존재조차 몰랐으니까 그 전에 적발이 유통은 되고 있었겠죠. 하지만 네. 이제 적발이 된 게 그때 처음인 거죠. 지금 그때 1998년에 첫 네. 적발을 하셨고 네. 2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루트로 이게 나돌고 있나요? 주로 이제 유흥업소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특별히 이 물범과 같은 경우에 본인이 투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성범죄에 사용하기 네네. 위해서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과 같은 경우에 투약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그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유흥업소에서는 남성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값싼 가격에 판다거나 네. 하면서 조금은 이제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든 근절을 해야 되니까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적발되면은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법률상으로는 본인이 직접 투약했을 때하고 남 몰래 투약을 시켰을 경우에 대해서 이게 규정에 구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정형으로는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대신 이제 본인이 투약했을 때에 비해서 다른 사람을 투약시켰을 경우에는 네. 그 재질 측면에서는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실제 선고 형량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들 투약을 시켰을 때 성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지금의 처벌 수위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차별화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본인이 투약했을 때와 강제 본인이 투약했을 투약했을 때와 강제 투약을 시켰을 경우에요. 그래서 그것을 입법적으로 좀 해결을 해가지고요. 네. 법 규정을 새로 도입을 해서 보다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승리 인맥으로 클럽 버닝썬 찾아온 연예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잊을만 하면 연예계에서 이 약물 사건은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연예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 연예계도 역시 오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이런 물뽕이 아니었지만 엑스타시 계통이었지만 한 여자 배우가 자신이 조금 그 몸에 이상을 생겨서 네.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자진해서 이제 그 조사를 받아서 혐의를 벗은 적도 있었는데 예, 예. 그 이 역시 몰래 투약을 받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일부러 일반인들 투약자들이 이 폴리바게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조금 이 이름을 대면서 자신의 네. 혐의를 벗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물뽕 이외에도 요즘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다른 신종 마약들이 있나요? 예, 신종 마약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화됐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화학적 합성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의 마약 성분의 비율을 약간 이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뭐 케타민이라든가 뭐 합성 대마라든가 그다음에 야바라든가 이런 네. 뭐 다양한 마약들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실제 단속은 어느 정도 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 몸에서 검출이 되거나 피해자가 인지를 못한다고 하면 신고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이 부분 수사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마약 수사는 이제 투약사범을 근거를 해가지고 투약사범한테 공급한 사람이 누군지, 네. 그다음 밀수한 사람이 누군지 하는 상선에 대한 수사로 이어가거든요. 네. 근데 물범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신이 투약 당한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수사 자체가 어렵고 요즘은 특히 이제 예전에는 마약 사범 같은 게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해서 마약을 구입을 했는데 지금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국제 주문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한 사람도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고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구조가 돼 있어서 네. 굉장히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공급 루트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고요. 전 국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사망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 루트를 찾는 것에 대한 수사망을 이번 기회에 좀 체계적으로 네, 맞습니다. 구축을 해야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승리 씨와 정준영 씨 뭐 경찰에서 나왔다는 소식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트 포커스에서 이 사건 그리고 클럽 버닝썬에서 유통된 마약 물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 그리고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나이트 1분 뒤에 이어집니다. 화성의 랜드마크가 될 1157세대 메가시티 탄생. 아이의 꿈이 자라는 엄마들의 기대작.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물 만난 아이들의 해맑은 모험작. 단지 내 어린이 전용 물놀이터. 미세먼지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가족들의 희망작.
세대 내 미세먼지 제거기. 우방 아이유쉘의 고품격 주거 명작. 직접 확인하세요. 화성 우방 아이유쉘 메가시티.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2588 박소연. 좌우가 똑같아요 2588 대리운전 좌우로 정렬 2588 의치 세정제 쓰고 계시죠? 반가운 뉴스가 있습니다. 드디어 색소도 보존제도 없는 클리덴트가 출시됐습니다. 야호! 색소 보존제 0%. 이순재 안심 클리덴트.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은 폭행 시비에서 시작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강남클럽 전체로 번지고 있는 마약 유통 의혹. 성접대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저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수사기관의 뒷짐 속에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고객 감시를 위해 백화점 측이 여자 화장실 천장에 비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들의 다리만을 쫓아다니는 카메라 렌즈. 찍지만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옆칸으로 들이민 카메라 렌즈를 통해 화장실 안에 들어온 여자 2명의 모습이 그대로 찍힙니다. 너 사람 잘못 봤어. 여자 화장실에다 이런 거나 들이대.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형법상 미비한 규정입니다. 궁금한 고성능 카메라와 카메라폰의 부작용은 무엇보다 몰래 카메라로 악용된다.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준 건 아닙니다. 호기심이 좀 지나쳤어요. 일본 같은 데는 이런 비디오 많다고. 같은 여자니까 별 의심 안 한 것 같아요. 술에 취한 김대령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몰래 이 여자 화장실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경찰의 범인은 멀쩡한 IT 회사 직원인 현직 헌법 연구관으로 다름 아닌 서울에 있는 법원 현직 판사인.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등 10대도 숙박업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객실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대리점 점장으로 일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 직원분이랑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시계를 장착하고 촬영을 하게끔 되면 역시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찍혔다는 사실도 모른 채 버스에서 내립니다.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불안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촬영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유출이 됐었을 수도 있고 이미 이제 떠돌아다닐 수. 무슨 말씀이시죠? 그 영상에 대해서 유출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너무 많이 찍어주세요. 그 장면이 너무 계속 생각이 나고 또 제 스스로가 너무 믿고 바보 같고 그냥 딱 듣고 싶은 거예요. 경찰과 유착 관계가 굉장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대화방에서 언급된 경찰총장 누구 말하는 건가요? 신영에서 무혐의 받았던 사건에 대해 기반적 경찰 있습니까? 조사의 성실히 다. 국민들께서 언제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범죄와 불법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풍토를 철저히 뿌리뽑아 가겠습니다. 곳곳에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눈비 예보가 있어서 외출 시에는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특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새벽에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눈과 비가 오겠고요. 내일 밤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녁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경기 동부와 영서, 충청과 남부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교통 안전과 낙상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3도, 광주 4도, 부산 7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1도, 광주도 11도, 대구 12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주말부터 다시 맑은 하늘이 회복하겠고요. 큰 추위 없이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이미 꺼졌습니다. 이제 조사실 형광등 아래서 진실만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정준영, 승리 씨가 경찰 조사를 마쳤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